총선 후보들이 무소속 바람 차단을 위해 유승민 의원을 공격하고 있지만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일부 후보가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등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영남일보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20대 총선 대구 경북 격전지 여론조사. 오늘은 북구 갑의 결과를 알아봅니다. 2016 타이어뱅크 KBO 리그 개막전이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기 소식 알아봅니다. 오는 8월 브라질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요트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이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열려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의 새누리당 총선 후보들이 무소속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무소속 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유승민 후보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선거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일부 후보가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등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소속으로 나선 유승민, 유성걸, 권은희 후보가 공동 출정식을 열자 몇 시간 뒤 새누리당 후보들이 이들을 맹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대구의 새누리당 후보 11명 가운데 5명이 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불참했고 입장 발표문 명단에는 김문수 후보는 아예 이름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할 그런 입장은 이 페이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승민 후보 공천 문제는 이미 끝났는데 자꾸 떠들면 민심에 거스르는 것 같아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건데 입장 발표문에 이름을 올린 일부 후보들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승민은 계속 욕을 바꿔서 이슈가 앞서는 거는 자기는 선거에 악의만 시작하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슈 만들 때마다 대구 선거 이슈 만들면 내 선거 이슈 만들니까 자기는 반대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니면 가족시 그냥 이름을 올려라는 거야, 이제. 이런 상황에도 대구의 새누리당 총선 캠프가 유승민 때리기 선거 구도를 만들고 있는 것은 김무성 대표가 총선 후 당대표 사퇴를 말하면서 당권 경쟁이 벌써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당선돼 복당하면 당대표를 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당대표밖에 안 되나 보는 거예요. 아까 대통령 팔아가지고 저 당권 지켰다는 그 공천 하나예요, 지금. 대구 총선이 새누리당 후보와 탈당 후 무소속 출마 후보 간 대결 구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오늘 보도 자료를 내고 새누리당 대구 지역 총선 후보들이 무소속 후보 공동 출정식을 비방한 것과 관련해 정치를 왜 하는지, 국회의원이 왜 되려고 하는지 고민은 없이 허위 비방을 하고 독설을 퍼붓는 것은 대구 시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또 오늘 오전에 열린 대구 동구을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새누리당이 정체성을 문제 삼는 것은 자신이 생각한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를 추진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공천 파행에 자신이 불씨를 제공한 일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대구 경북의 격전지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여당과 무소속 후보 그리고 야당 후보 2명이 출마한 대구 북구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경북도청 이전터와 금호강, 대학가를 끼고 있는 대구 북구 갑 선거구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현역 의원의 수성에 맞서 여야 후보 3명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새누리당 정태옥 후보는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쳐 여당 후보가 된 만큼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북구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합니다. 시상처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동대구역을 거쳐 이곳 경북대학교 그리고 복현동을 거쳐 유통단지까지 지상처를 유치하고 검단들의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하여 현역 의원으로 새누리당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권은희 후보는 공천 과정의 문제를 표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입법 경험을 내세워 금호강 배틀을 개발해 대구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을 모두 옮기고 나머지 부분은 창조경제타운으로 개발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가 없기 때문에 수성구민운동장부터 남북철도, 그래서 저희 교통단지를 거쳐서 동구의 이시아폴리스까지 가는 철도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경북대 강사인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후보는 어르신들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외식업 중앙회 간부인 국민의당 최성민 후보는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정책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 어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을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작은 도서관, 작은 공연장, 작은 공원, 그렇게 작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숨을 쉴 만한 그런 이렇게 지역으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저의 공약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보호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야지만 자영업자들이 편안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선택하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자영업자 보호법을 만들어 새누리당과 무소속 후보의 2파전 예상 속에 야당 후보 2명이 지지율 싸움을 벌이는 북구 갑은 특히 새누리당 공천 잡음과 분열 뒤 새 대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그렇다면 대구 북구갑의 현재 여론은 어떨까요? 대구문화방송이 영남일보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대구 경북 격전지 여론조사 북구갑의 결과를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북구갑 선거구에는 새누리당 정태욱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후보, 국민의당 최성민 후보, 그리고 현역 의원으로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권은희 후보, 이렇게 4명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새누리당 정태욱 후보 49.9%, 무소속 권은희 후보 21.4%로 정태욱 후보가 권은희 후보를 28%포인트가량 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후보는 10.1%, 국민의당 최성민 후보 4.9%,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7%로 나타났습니다. 지지도 상위 두 후보들의 연령대별 지지도를 보면요, 이 정태욱 후보가 모든 연령대에서 이 권은희 후보를 앞선 가운데 특히 20대와 50대, 60대에서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는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을 물어봤습니다. 이 정태욱 후보 57.8%, 권은희 후보 21.5%로 지지도와 마찬가지로 정 후보가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서는 반드시 투표할 생각이다 51.9%, 가능하면 투표하겠다 33.4%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85.3%가 나와 투표 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볼까요? 새누리당이 63.1%, 더불어민주당 10.7%, 국민의당 6.6%, 정의당 3.3% 순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구문화방송과 영남일보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구 북구갑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 후보자 TV 토론회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대구문화방송에서는 대구 서구의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내용 정리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김상훈 후보는 각종 정책의 연속성 있는 추진을 위해 한 번 더 유권자들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구에 투자해도 좋겠다는 그런 분위기 조성, 환경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서대구 KTX역과 광역철도 서대구역은 그 첫걸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구청장을 지낸 무소속 서중현 후보는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무소속 손창민 후보는 기업 경영의 전문성을 발휘해 서구를 발전시키겠다며 각자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분뇨종말 처리 시설, 이런 혐오 시설들에 대한 악취 제거,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그 철도를 지하한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이고 우리 서구의 장밋빛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큰 사업이라고 보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도심 슬럼화, 취약계층의 빈곤 문제 등 서구의 주요 현안 해결 방법을 두고 새 후보들이 서로 공방을 주고받았고 손창민, 서중현 후보는 현역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새 인물론을 적극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제 고향이 새누리당이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제가 그 인적 자원도 새누리당에 더 많고 또 당에서 봉사한 세월이 훨씬 많습니다. 과연 이 낙후된 서구를 흔히 표현해서 비박이라고 하는 저분이 국회의원 내가 과연 뭘 하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한번 바꾸자는 겁니다. 새누리당 김상훈 후보는 정치인의 자질을 언급하며 무소속 후보의 공격에 팽팽히 맞서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어떤 그런 소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보다는 다음 선거에 어떻게 당선되는 데 대한 그 급에서 거기에만 골몰을 해서 본인의 임무를 하지 않는 그런 공직자들이 있더라는 것을. 대구문화방송은 4월 4일에는 대구 달성군과 북구 을선거구의 후보자 토론회와 방송 연설회를 생방송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프로야구 공식 개막전인 두산과 삼성의 경기가 지금 이 시각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도 만났던 두 팀의 대결이자 새 야구장의 공식 첫 경기란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전화로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서권 기자 전해주시죠. 네, 2016 프로야구가 오늘 저녁 대구를 포함한 전국 5개 구장에서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이미 공식 개장식과 시범 경기를 통해 팬들과의 만남을 가졌지만 2016 프로야구 공식 개막전이 펼쳐진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엔 경기 시작 전부터 많은 관중이 찾아 7시 50분쯤 매진을 기록했는데요. 구본능 KBO 총재의 공식 개막 선언에 이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선수의 시구로 시작된 오늘 경기.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 만난 삼성과 두산의 맞대결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개장 첫 안타는 삼성의 박혜민의 내야 안타. 첫 타점의 주인공은 국민 타자 이승엽. 첫 득점은 삼성의 외국인 선수 발디리스였습니다. 경기는 1회 말 삼성이 중심 타자들의 연속 안타에 힘입어 먼저 한 점을 뽑았지만 2회 초 두산에게 2점을 내주며 역전을 허용했고 3회 초엔 개장 첫 홈런을 두산 양의지에게 얻어맞으며 삼성이 1대4로 뒤진 가운데 5회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모든 결과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의 첫 기록이 될 오늘 두산전에서 과연 삼성이 역전과 함께 공식 첫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팬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MBC 뉴스 서건입니다. 오는 8월 브라질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요트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이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국가대표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넓은 도칠편 요트가 바람을 가르며 시원스럽게 질주합니다. 형형색색 수십 대의 요트가 펼치는 역동적인 움직임은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올해 첫 전국 요트 대회인 만큼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동계훈련부터 열심히 준비했고 그다음 좀 설레고 긴장보다는 좀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임하려고 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34개 부에서 참가해 11종목에서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칩니다. 올해 올림픽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겸하는 이번 대회에는 국내 정상급 선수 300여 명과 요트 250여 척이 참가했습니다. 겨울 내내 많은 선수들이 전주훈련을 통해서 깎은 기량을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국민안전처장배 전국대회에서 공정하고도 또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저희들은. 대회가 열리는 포항 영일만 일대에는 국내 처음으로 민간 투자 마리나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포항이 해양 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생활의 에너지를 얻도록 하는 그런 해양 관광, 해양 레저, 해양 휴양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에는 구명조끼 착용과 심폐소생술 체험 등 해양 안전과 레저 문화 보급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한양궁협회도 오늘부터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리우올림픽 리커브 국가대표 1차 평가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평가전에는 지난달 22일 국가대표 3차 선발전에서 선발된 남녀대표 8명이 참가했습니다. 리우올림픽 국가대표는 이번 1차 평가전과 이달 15일 대전 유성에서 열리는 2차 평가전을 거쳐 남녀 각각 3위까지 선발됩니다. 값이 비싸도 맛이 좋아서 여전히 사랑받는 영덕대게. 지금 영덕은 대게 축제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이어지는 영덕대게 축제를 김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년 동안 대게 맛을 지켜온 백성들의 노고를 임금이 치하한다는 내용의 주제 공연. 코믹한 스토리와 댄스가 융합돼 맛 축제장인데도 의외로 인기가 높습니다. 영덕대게 달리기는 참가자는 물론 구경꾼들로부터 박장대소를 자아내는 대표 게임이 됐습니다. 주민을 위한 읍면별 대결과 관광객 대항전이 따로 열립니다. 우리 꼭 남정면 우승해가지고요. 경로잔치도 열고요. 할머니들 꼭 구경도 해드리고 싶어요. 참가비 2만 원을 내고 바다에 드리워진 통발을 올려 안에 들어있는 대게를 가져가는 영덕대게 올리기와 금반지를 두른 황금 영덕대게 낚시는 믿져야 본전. 최대 10배나 많은 금액을 경품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5마리나 들어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요. 제가 영덕 대게 축제를 처음 와봤는데 너무나 좋고. 영덕군은 한국 관광의 별로 지정된 대게 축제를 단순한 먹거리 축제에서 벗어나 문화관광 콘텐츠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단순히 먹는 음식 축제에서 정말 지역민의 삶이 여기 녹아나는 그러한 그 문화적인 요소들을 많이 이렇게 가미되는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영덕군은 강구시장 주변과 대게 축구장 등지에 주차장을 마련해 차량 진입을 막는 대신 행사장인 강구항 일대에는 코끼리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교권 침해가 심각한 가운데 교단에서 피해를 당한 교사를 돕기 위한 교원 치유센터가 대구에 들어섭니다. 교육부는 폭언이나 폭행 등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들에게 심리 상담과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고 교단 복귀 후에도 적응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교원 치유센터를 대구를 비롯해 대전과 부산, 제주 등 전국 4곳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교육 공무직 노조가 오늘 대구시 교육청에서 조합원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총궐기 결의 대회를 갖고 임금 차별과 고용 불안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공무직 노조는 공무직이 전체 교직원의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60%에 불과하고 일방적인 직종 통합과 강제 전보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동필 농림식품부 장관이 오늘 ICT 산업과 양액 재배로 샐러드 전용 채소를 생산하는 안동시 서면의 바이오웍스를 방문해 첨단 농업의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들었습니다. 식물 공장은 고부가 가치로 미래 농업의 한 분야를 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로 수익성 확보가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오늘 구미시 무을면 안곡리에서 공무원과 지역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철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구미시는 무을 지역에 앞으로 10년 동안 150억 원을 투입해 돌배나무 등 100만 그루를 심어 산림 경영의 롤모델로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구 모 초등학교 교장을 감사한 결과 방과 후 학교와 학교 발전기금 운영, 육상 코치 채용, 그리고 예산 운용에서 부적절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장을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파견 조치하고 교감을 직무대행하도록 인사조치했습니다. 이 교장은 전임 학교에서부터 교실을 개인 휴게실로 이용하고 학교 운영비를 전용한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돼 감사를 받아왔습니다.
안동댐과 임하댐이 용수 비축을 위해 그동안 초당 5.6톤으로 줄였던 방류량을 오늘부터 6.4톤으로 늘렸습니다. 수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은 현재 안동댐과 임하댐의 수위는 정상 수준을 회복했지만 봄 가뭄에 대비해 방류를 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권관리단은 영농철이 시작되는 오는 20일부터는 방류량을 초당 13톤으로 늘리는 등 시기별로 방류량을 조절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경산시 와촌면의 한 자동차 내장재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6개 동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억 4천만 원의 피해를 내고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공장 안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지만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